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매경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국내에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예. 문자, 뭐 최혜병 특검, 뭐 대통령의 제2요구권, 뭐 최근에 이제 이종호 씨 뭐 녹취록까지. 근데 사실 대통령이 안 계세요. 김건희 여사도 안 계시고 지금 국내에 그렇습니다.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데 소식이 안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어디 있습니까? 이번 그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인데요. 예. 하와이를 거쳐서 워싱턴 DC로 가는 여정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약 한 4시간쯤 전에 일정을 마치고 또 비행기가 이륙을 했고요. 지금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핵심 일정은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 것인데요. 2018년 이름이 인태사령부로 바뀌었고 그 전에 태평양 사령부까지 더해도 한국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건 29년 만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나토 정상회의가 워싱턴 DC에 열리니 거기를 네. 가는 거는 당연히 이제 결정됐는데 하와이를 갔다. 예. 굉장히 궁금하네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 것입니까? 일단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곳이 이제 작전 반경이 굉장히 넓고 또 여러 전략 자산을 운용하고 또 주한미군 사령부 역시 인태사가 지휘한다는 점을 들어서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방문 자체로도 뭐 북한, 러시아 이제 군사 협력을 추진하는 북러에게 줄 수 있는 또 메시지가 있다라고 또 봐야 되고요. 근데 다만 반대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면 인태사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태사는 할 일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인태사 방문은 사실상 부가적인 일정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워싱턴 DC를 가는 김에 그 이제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태사도 둘러보자 이런 또 이렇게 또 정확한 의도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순방 성과를 조금 더 부각하기 위한 일정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사들을 보면은 지금 뭐 별 50개가 모였다. 뭐 윤 대통령을 예우했다. 환대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 뭐 본질에서 좀 비껴난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순방의 메인 목적은 나토 정상회의다. 그래서 앞으로의 외교 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까워지는 것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경고 메시지를 냈고 또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했다라는 건 결국 우리가 북한, 러시아 너희들 가까워지면 나도 이제 미국하고 동맹도 공고히 할 거야. 뭐 이런 메시지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온 외신 기사를 보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은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까? 이 부분인데요. 일단 외신들도 좀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요 이슈가 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북한은 러시아에 한국은 직접적이진 않지만 주변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군사 물자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 설명까지 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서면 인터뷰를 했거든요. 한러 관계는 러시아의 태도에 달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북러 협력을 압박하는 말이죠. 그리고 북러 협력은 결정적인 위협이자 도전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민폐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인태사령부를 방문해서도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 불법적인 무기거래다, 무모한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순방의 메인 이벤트인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이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미사일 요격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내용을 요약해 보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본 게임이 아직 남아 있지만은 조건부로 북러가 가까워질 경우에는 우리도 지원할 수 있어 이 정도의 좀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데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실을 발표하면서 인도 태평양 이 아시아 국가들을 지금 거론을 했습니다. 그 4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 초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거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동일시한 워딩을 썼는데 우리 성공에 그들의 성패가 달렸다라는 워딩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워딩을 외교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는 좀 상당한 압박으로 좀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이번 나토 정상회의 핵심 의제가 2년 넘도록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동력을 되살리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모로 좀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우리 성공에 그들의 성패가 달렸다.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시아 국가를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고 우리라고 하면은 이제 나토, 그러니까 미국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들인데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초유의 관심사니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우크라이나에 지원 안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들리는 지금. 거죠. 그렇군요. 자,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여 개 나라와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는데 나토와 함께하자, 한국이 도와야 한다 이런 얘기가 여러 국가들에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겠죠. 상당히 높아 보여요. 자,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은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돼? 뭐 한미일이 같이 만나는 것도 지금 뭐 이번에는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일단 뭐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을 방문한 국가들의 좀 정상이 많으니 다자회의 특성상 일정을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담은 없다면 어떤 만찬 자리나 또 그 지나가면서 뭐 조우를 하거나 약간의 환담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거는 좀 해석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결단하지 못해서 만나주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한 거죠. 외교적으로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와 메시지도 좀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현재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던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IP4 국가들이 만날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는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장기화되면서 지금 유럽 국가들도 지금 본인들이 계속 무기 지원을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니 다른 나토가 아닌 국가들을 다 최대한 끌어들여가지고 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독려하고 압박하고 뭐 이런 지금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나토 당국자가 지금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우크라이나 방어에 도움되는 한국 지원은 무엇이든지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거는 무기를 지원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돈을 내라고 압박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한국이 굉장히 압박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생각이 듭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이제 참석을 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한 번 참석한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례적이다라고 한 건데 3년 연속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여기에서 얻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은 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사실 뭐 대통령실 설명으로는 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 유럽의 국가들과 이제 양자 정상회담을 하면서 양국의 좀 경제 협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1호 영업사원이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경제 영토를 넓힐 수 있는 어떤 정상끼리의 만남을 갖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이런 설명도 하고요. 그런데 이 나토 정상회의 관련해서는 좀 제가 취재를 하다 보면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는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는 어떤 제로섬 게임처럼 한쪽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펼치더라도 그 결과는 둘 중에 한쪽이 죽는 게 아니라 둘 다 살아나는 그런 결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대적 공생관계 또는 뭐 패권 카르텔 차원의 얘기인 거죠. 심지어 뭐 제로섬 게임의 대표적인 것인 뭐 전쟁을 봐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러시아는 서방의 고립에 진작에 뭐 말라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은 중국도 러시아 편을 강력히 들어야 했지만 지금은 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정동영 의원도 얘기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겉으로는 러시아를 강하게 좀 규탄을 하면서 민간의 협력은 막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도. 그래서 아베 총리 때 만든 러시아와 국가 간 협정 등은 아주 면밀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우리 국익을 잘 챙겨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 다음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해서 군비를 굉장히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한미 확장 억제, 워싱턴 선언 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은 그런 전략자산이나 이런 뭐
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이나 이런 것을 대폭 좀 인상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한미일 공조를 뭐 약화시킬 필요는 없지만은 북중러가 막 이렇게 뭉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균열을 내고 우리의 실리를 찾을지 이런 외교 문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사실 지금 나토 정상회의의 외교의 성과보다는 오히려 바이든이 그렇죠. 정정하게 큰 문제 없이 이거를 다 치러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유의 관심이 몰렸더라고요. 예, 결국은 연설을 이제 뭐 어떤 표정으로 했다, 뭐 또렷한 눈동자로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나왔던 바이든 사퇴론. 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건데 바이든 대통령도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굉장히 비장한 목소리로 그리고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조금 여기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미국, 일본 품에만 숨지 말고 균형 외교를 펼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일은 외교 전문가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나토 정상회의 상황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영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